오냐오냐 세계 금쪽이를 짚고 13위 공개합니다. 미 학교를 뒤집은 모모. 2021년 미국의 한 학교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 선생님, 제 책상에 있던 컴퓨터가 없어졌어요. 교무실 CCTV도 없어졌던데 누가 훔쳐갔나 봐요. 아, 학교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구나. 다 뜯어갔나 보다. 이거는 내부를 아는 사람일 테니까 학생인가?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건 이 같은 절도 사건이 해당 학교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캔자스 로렌스 고등학교,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 플로리다 로튼 칠레 중학교 등등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미 전역의 학교 곳곳에서 2021년 9월에 특히 수백 건의 절도 사건이 발생. 화장실 변기를 비롯해 교무실 서류와 소화기, 주차장 표지판 등 각종 학교 비품이 도난, 파손됐는데요. 저 동네 그냥 잡범 아닙니까? 이거 뭔 챌린지구나. 그럴 챌린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말한 세 동네가 다 하루 저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되게 먼 거리예요. 알고 보니 미 전역을 충격에 몰아넣은 학교 연수의 절도 사건의 내막은 사실 Devious Leaks, 사악한 도둑질 챌린지. 아, 거봐. 네, 한 기자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도둑질하는 챌린지가 유행한 거였습니다. 아, 별게 다 유행이네, 진짜. 저 지금 이제 볼일 바지 보고 있는 벗겨가는 친구들 거예요? 바지를 벗기고 있습니다. 미국 화장실은 저 밑이 열려 있거든. 맞아, 맞아. 그 정도 간격이 혹시 있거든. 안에서 뭐 일어날까 봐. 뭐 이것도 가져왔어? 게임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이거를. 이건 철이 없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냥 범죄인데요. 처음엔 학생들 사이에선 학교 화장실의 휴지, 비누 등을 훔쳐 책가방에 넣어 무사히 빠져나오는 과정을 영상으로 인증하는 것이 유행했는데요. 그러다가 또 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었던 학생들이 급기야 학교 변기, 세면대를 망가뜨리고 교무실의 컴퓨터, 소화기까지 훔치고 학교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영상을 촬영. 사악한 도둑질 챌린지가 유행한 겁니다. 학생들의 절도 챌린지가 심각해지자 미 교육당국은요. 학생들의 행동은 엄연한 범죄 행위며 정학 혹은 퇴학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라며 경고했습니다. 오냐오냐 세계 금쪽이를 짚고 12위를 공개합니다. 몸으로 교사 위협한 간 큰 소년. 자, 이번 특종은 2018년 10월 프랑스 파리 남동부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뭔데? 뭐야? 총이야? 총? 저도 찍고 앉았네. 뭐 하는 거야? 찍는 놈, 이거 총으로 장난하나 봐요. 찍는 놈도 웃고 앉았네. 찍는 놈이 웃고 앉았잖아. 자,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이 총을 든 사람은 이 학교의 학생인 15살 에르브. 그리고 총으로 위협받고 있는 사람은 이 학교의 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교사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자, 그런데 급박한 상황에서도 다른 학생들이 키득키득 웃고 있었던 이유. 이거 장난감이에요. 장난친 거라니까요. 에르브가 겨누고 있던 총이 가짜 총이었던 겁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 가짜인지 진짜인지. 가짜만 해도 되니? 씨.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라웠을 것이고 트라우마가 되겠습니까? 학교 선생님 계속 하겠어요 어디? 되게 자괴감 들 것 같아.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 이거 저 학생도 진짜 위험한 게 저거 이제 진압하러 경찰이 오잖아요? 무기 들고 있으면 쏩니다. 그렇지. 실제로 외국 학교에서 학생이 총격 테러를 일으켜 수십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종종 있었는데요. 그때 출동한 경찰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범인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피해 교사는 에르브가 겨눈 총이 가짜 총인지 몰랐다고 하는데요. 만약 경찰이 출동했다면 에르브 스스로도 위험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요. 저 장면을 경찰이 봤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일단 제압해야죠 일단. 대체 저런 짓을 한 이유가 뭐예요? 에르브가 교실에서 총을 겨루던 당시의 상황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결석 때문에?
Torne forte. Torne latte. 에르브는 자신이 지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결석으로 표시하자 화가 나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저걸 찍고 있는 놈도 어이없고 총을 들고 간 놈도 어이없고 두 놈 다 처벌했으면 좋겠네요. 당시 다른 학생이 현장을 촬영해 SNS에 공개해 프랑스 전역은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이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결국 에르브는 가중 처벌이 가능한 폭력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잘했다. 이거 찍은 놈 기소됐다는 얘기는 없나요? 이 찍은 놈도 기소돼야 되는데 이거. 친구 놈은 저 총 들고 있는 친구 잡혀가는 것도 찍으면서 키득거릴걸? 정신이 나간 거야, 아예. 슬픈 조회수에 현실이네요.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그럴 수 있다는 말에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너무 슬프다.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야. 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오냐오냐 세계 금쪽이들 19 11일을 공개합니다. 지하철에 퍼진 모모. 2020년 2월 본격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며 전 세계가 셧다운되고 공포가 절정으로 치닫던 시기. 미국 뉴욕에서 그 공포심을 더 극대화시켰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야, 2020년 2월이면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는 시기잖아요. 정보도 없고 네. 공포가 진짜 극심했을 때 아닙니까? 제일 무서웠죠, 진짜. 맞아요. 아니 방호복을 입고 계신 분들이 방호복을 입고 있으면 좋은 건가? 아니면 전철에 코로나 환자가 와서 뭐야 왜 이 상자를 왜 던져? 방호복을 입은 남성들이 유독성 물질 스티커가 붙은 박스를 들고 지하철에 탑승. 코로나19로 인한 공포심이 확산되기 시작했던 시기라 두 사람의 수상한 모습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성들이 박스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 안에 있던 액체가 지하철 바닥에 쏟아졌고요. 이에 승객들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 소리를 지르며 다른 칸으로 도망가거나 좌석 위로 올라가 피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와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엄청난 테러잖아요. 천만다행히도 이 모든 것은 10대 소년 데이빗과 모리스의 장난. 데이빗과 모리스가 저런 장난을 친 이유. 바로 SNS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을 영상으로 촬영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심하라는 내용과 함께 인터넷에 직접 업로드했고요. 높은 조회수를 기록할 만큼 비난 여론도 쏟아졌습니다. 이에 소년들은 아 그저 장난이었어요. 위험성이 전혀 없는 음료수와 비누로 만든 액체였다고요. 라며 반성은커녕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이며 또 한 번 공분을 샀습니다. 아, 이게 액체 음료수하고 비누를 섞은 건지 진짜인지 그걸 보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더 나쁘다 생각하는 게 다 조회수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면서 선의의 메시지인 척 하려고 코로나 조심해라라고 말도 안 되는 썼다는 소리하고 게 앉아있어. 진짜 최악인 것 같아. 누군가의 불안감을 장난과 재미의 대상으로 삼는 일. 아무리 10대여도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오냐 세계 금쪽이들 19 7위 공개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맞바꾼 모모. 2015년 9월 10일 미국 조지아주 비 오는 날 밤. 아버지 차를 몰고 나온 18세 소녀 크리스탈 맥기는 친구들과 함께 드라이브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사고가 발생. 다행히 크리스탈과 친구들은 경상을 입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밤은 사실 그 운전이 숙련된 분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죠. 네, 어떤 돌발 상황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10대이기 때문에 운전 실력이 미숙하지 않았을까. 경험이 부족해서. 아닌가요? 자, 이 교통사고의 원인은 다름 아닌 크리스탈의 과속 운전. 그녀는 당시 법정 제한 속도 88km인 도로에서 시속 172km로 달리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주인 피해자 웬트워스는 치명적인 뇌 손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5주간 집중 치료를 했지만 결국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하는
장애를 안게 됐습니다. 차가 그냥 반파됐네. 이거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돼버렸네요, 진짜. 아니 상대방 차주가 너무 심각한 부상을 입었잖아요. 네. 친구들이 좀 말렸어야죠, 이건. 너무 불장난 같은 행위 아닙니까, 이게 진짜. 말리긴 말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크리스탈이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험하게 과속 운전을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속도 줄여! 잠깐만 인증샷만 찍고 속도 줄일게. 아니, 저 상황이 인증샷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크리스탈이 찍으려 한 인증샷은 사진 공유 앱의 스피드 필터를 이용한 것입니다. 스피드 필터는 움직이는 속도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기능으로 당시 이 필터를 사용해 시속 100마일, 160km가 넘는 인증샷을 찍는 것이 유행. 실제 사고 직전 크리스탈의 스피드 필터에 기록된 최고 시속은 무려 182km였습니다. 해당 필터는요, 사고 발생 2개월 전인 2015년 7월에 이미 위험성이 제기되며 미국의 청원 사이트에 필터 삭제 청원이 올라왔을 만큼 논란이 많았던 기능인데요. 이게 경쟁적으로 자꾸 이게 유행을 하니까 야 너 아직 안 해봤지? 야 그것도 안 하고 뭐하냐? 이런 것 때문에 미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런 게 경쟁이 붙으면 점점 더 숫자 높이려는 행동들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저 이제 넓게 보면 사실 필터를 만든 회사도 책임이 있는 거죠. 책임이 있지. 저런 걸 왜 만들어? 결국에 이런 사고가 났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의 금쪽이 크리스탈은 반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크리스탈은 병원에 실려가면서도 살아있어서 행운이야 라는 문구와 함께 피투성이인 채로 셀카를 찍어 SNS에 게시. 끝까지 못 말리는 금쪽이 면모를 보였는데요. 이후 상대 차주인 피해자는 가해자 크리스탈과 메신저 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한순간의 실수인데 그 한순간의 실수에 다른 사람 인생이 남은 인생이 엉망이 됐다고요. 죄책감을 좀 가져라. 오냐오냐 세계 금쪽이를 짚고 6위를 공개합니다. 모모가 된 바나나. 각종 방송이나 게임 등에서 이 바나나 껍질을 밟고 넘어지는 장면. 한때 개그 소재로 많이 사용됐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와 다를 바 없이 바나나 하나로 시작된 단순한 장난이 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큰 사건을 일으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다 짜여진 개그 프로에서나 볼 때나 이게 재밌고 웃긴 거지 저걸 실제로 저런다고 생각하면 아니 막상으로 돌아가신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럼. 근데 오늘 금쪽이들은 방심할 수가 없다. 2018년 11월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의 한 중학교. 한창 사고칠 궁리를 하던 우리의 중학생 금쪽이들은요. 이번엔 바나나에 꽂혔습니다. 중딩 금쪽이들은 바나나를 야무지게 먹은 뒤 야, 우리 다음 시간 미술 시간이잖아. 미술쌤 한번 놀려볼까? 아이 그래. 야 미술쌤 오시기 전에 빨리 하자. 미술실 문 손잡이에 끈적끈적한 바나나 껍질을 쓱싹쓱싹 발라놓고요. 심지어 미술교사가 교실에 들어오자 바나나를 통째로 들고 교사 쪽으로 투척! 하극상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해당 미술교사가 목숨을 잃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바나나 던졌다고 죽진 않잖아요. 사실 미술교사는 중증의 바나나 알레르기를 앓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던진 바나나와 접촉한 그녀는 결국 과민성 쇼크에 빠졌고요. 다급히 약을 투여받은 뒤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인 중학생들은 미술교사가 중증의 바나나 알레르기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다 알고 벌인 일이었습니다. 아이 뭐 알레르기라고 하는데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래봤자 어디 좀 붓고 말겠지 뭐 네. 이렇게 생각했겠지. 얼굴이 웃겨질 거야 뭐 이런 정도? 실제로 미술실의 문에는요. 학생 여러분, 저는 심한 바나나 알레르기를 앓고 있어요. 그러니 바나나를 먹은 후에는 꼭 손을 씻고 수업에 들어와 주세요. 저런 당부와 함께 바나나 접근 금지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야, 저 정도로 심각하구나. 그러니까 바나나를 만진 학생의 손이 닿는 것도 안 되는 수준인가 봐요. 그렇지. 그렇지.
바나나 프리존이래잖아. 저거 알려준 거를 악용한 거네. 성인들이라면 뭐 바로 뭐 여지 없이 그냥 아이, 바로 무조건- 처벌을 면치 못하는. 무조건 살인 미수지. 철없는 금쪽이 중학생들에 의해 한순간 목숨을 잃을 뻔했던 미술교사. 천만다행히도 큰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요. 만약에 대처가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건에서 몰랐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부터 키우시길 바랍니다. 오냐오냐 세계 금쪽이들 19 4위 공개합니다. 모모의 위험한 장난. 2018년 1월 미국 위스콘신주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던 보 글리치. 언젠가부터 그는 안색이 초췌해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어눌해진 말투에 자주 비틀거리기까지.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이상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는데요. 이에 의사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의 제일 큰 원인일 수도 있고요. 평소에 에너지 음료를 많이 드신다고 하니 그건 일단 끊으셔야겠습니다. 그가 평소 자주 마시던 에너지 음료를 지적. 실제로 클리치가 에너지 음료를 끊자 이상 증상들이 거짓말처럼 없어졌습니다. 네, 에너지 음료 속의 어떤 성분이 또 뭐 알러지처럼 안 맞는 거 아닐까요? 대부분 그 성분이 카페인일 텐데 카페인. 카페인에 뭐 약간 민감하다더라. 근데 오늘 주제가 금쪽이잖아. 아, 또 그 에너지 음료 뭐 탔나? 금쪽이 탔지? 당시 클리치와 그의 아내 린다에게는 믿고 싶지 않은 심증이 있었습니다. 바로 10대 아들 타일러의 의붓아버지 클리치를 향한 수상쩍은 행동들. 평소 타일러는 의붓아버지 클리치의 갈비뼈를 퍽퍽 때리고 발을 툭툭 건드리는 등 짓궂은 장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기 무슨 장난이야? 그거는 약간 장난이라기 보기에는 도가 지나쳤는데요. 저기 무슨 장난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가 된 에너지 음료를 조사해 본 결과 충격적이게도 클리치가 마셨던 에너지 음료에서 헛간에서 소에게 쓰던 동물용 진정제가 검출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헛간 구석에서는 음료에 이물질을 투여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까지 발견됐는데요. 야, 여기까지 섰을 정도면 되게 주도면밀하다. 아들 범인인가요? 클리치가 마시는 에너지 음료에 동물용 진정제를 넣었던 범인은 아들 타일러였습니다. 아, 이제 애가 아니잖아. 무슨 애가 저래. 그것도 정확한 양을 넣으려고 주사를 쓴 걸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넣으면 큰일 나니까. 이게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될 줄 알고 이거 사람한테 써요? 저 의붓아버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누군가 날 그렇게 미워하고 있다는 걸. 오냐오냐 세계 금쪽이를 짚고 3위를 공개합니다. 내 모모를 얕보지 마세요. 2022년 인도 아삼주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15세 소녀 아시아와 부모. 사실 소녀는 얼마 전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에 접촉했는데요. 접촉했다는 건 뭐죠? 약간 뭐 범죄에 휘말린 건가요? 충격적이게도 아시아는 HIV에 감염된 피를 스스로 주사했습니다. 왜? 뭐? 뭐하러? 왜? 아무도 우리 사랑을 막을 순 없어요. 내 사랑을 증명해 보이겠어. 아시아는 3년 전 SNS를 통해 남자친구 사돌라를 만났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남자친구는 HIV 양성. 아이고. 이 사실을 한 아시아의 부모님은 두 사람의 교제를 극구 반대했습니다. 너무 이해된다. 반대할 수 있지. 어떻게 너무 저걸, 이해된다. 어떻게 저걸 냅두겠어. 슬프지만 이해된다. 이에 아시아는 무려 3번이나 가출하며 부모님의 속을 썩였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끝까지 교제를 허락해주지 않자 사랑에 눈이 먼 나머지 아시아는 HIV에 감염된 남자친구의 피를 자신에게 직접 주사하는 짓으로 자신의 몸과 건강을 볼모 삼아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정말 대못을 박았네 진짜. 아니 뭐 사랑이라는 게 참 숭고한 거긴 한데 저거는 정말 부모 입장에서는 진짜 부모에 대한 사랑은 없었나 보죠.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사랑은 사랑도 아닌가?
남자친구는 자신이 말렸지만 아시아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의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고소, 현재 20살인 그는 경찰에 구금됐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린 우리 금쪽이가 한다는 말이 또 가관입니다. 저한테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 오빠는 풀어주세요. 네. 영원할 것 같은 사랑에 정말 눈이 멀어버린 소녀의 행동. 돌이켜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제발 눈을 뜨는 순간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Everything will be all right. 오냐오냐 세계 금쪽이 되십고 2위를 공개합니다. 모모가 되고 싶은 소년. 이번 금쪽이의 사연은 무려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에 소개된 사연입니다. 2021년 공개된 15세 인도 소년 금쪽이의 엑스레이 사진. 또 안개 같은 게 있지 않나요? 저 뭐가 빨간 이렇게 동그라미 자리에? 이물질들이 막 보여요. 그죠. 어. 엑스레이 사진 팔 곳곳에 궤양이 발견됐습니다. 우리 금쪽이의 팔이 이 지경이 된 이유. 팔에 수은을 3번이나 넣었어요. 내 꿈은 울버린에 나오는 머큐리가 되는 거거든요. 좀 맞자. 좀 맞아야 되겠다. 아 저렇게 수은 중독됐는데 맞기까지 해야 됩니까? 수은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머큐리 되기가 쉬워요? 머큐리는 그냥 근데 이게 웃으면 안 될 일인데 너무 황당하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마블 히어로 중에 하나인 머큐리는 수은 같은 무독성 금속의 몸을 가진 캐릭터인데요. 소녀는 머큐리가 되겠다며 체온계에서 수은을 모으는 쓸데없는 정성과 노력을 한 결과 초능력 대신 궤양을 얻었고요. 불행 중 다행으로 수은 중독은 아니지만 혈액과 비뇨 내에 있는 수은 수치를 내리기 위한 시술을 받게 됐습니다. 저희 공기로도 퍼지지 않나요? 그렇지. 수은, 그렇죠. 집에서 이게 깨면 네, 그 퍼지죠. 퍼지잖아요. 가족도 위험할 뻔한 거 아니야? 그런데 히어로가 되겠다는 금쪽이의 철없는 장래의 희망 때문에 부모님을 철렁하게 한 전과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엔 스파이더맨이 되겠다며 거미가 자신을 물게 한 어처구니 없는 짓까지 벌였었는데요. 정신 못 차리고 이번엔 위험천만한 수은을 무려 3번이나 몸에 주입한 겁니다. 아니 뭐 공상과학물 다 좋은데 따라하면 안 됩니다. 왜 따라해? 아무리 좋아도. 슈퍼맨처럼 하늘 날고 싶다고 뛰어내리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지. 소년이여, 영웅이 되고 싶나요? 영웅이 되기 전에 우리 사람부터 됩시다. 2019년 중국 25세 청년 샤오왕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처음엔 남는 장사라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 이제 깨달았어요. 샤오왕은 8년 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뼈아픈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길래 8년이 지났는데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건의 발단은 샤오왕이 17세였던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엄마, 저 휴대폰 바꿔주세요. 다른 애들은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들, 요즘 좀 힘든데 엄마가 돈 많이 벌면 그때 사줄게. 이 고가의 신형 휴대폰이 갖고 싶었던 샤오왕. 하지만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걸 아들이 갖고 싶은 걸 못 사주는 엄마 마음도 좀 이해해주지. 근데 참 그런 거를 이해 못하죠, 전화할 때는. 그럴 수 있... 왜 나만 못 가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지배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부모님이 휴대폰을 사주지 않자 자신이 직접 돈을 벌어서 휴대폰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은 샤오왕. 여기까지는 좋아. 자기 스스로 돈을 벌겠다. 네, 샤오왕은 인터넷에서 한 광고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샤오왕은 22,000위안, 한화 약 370만 원을 받고 이것을 판매하는 걸로 계약했습니다. 뭘 팔았지? 샤오왕이 갖고 있는 것 중에 370만 원짜리가 있을까요? 집에 있는 뭐 이렇게 가보나 뭐. 가전제품이나 이런 거겠다. 자, 샤오왕이 신형 휴대폰을 사기 위해 판매한 건 바로 자신의 신장. 장기구나. 불법프로크에게
장기 밀매를 한 거였습니다. 아이고 미치겠네 진짜. 아유.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얼마나 가슴이 갖고 싶었길래. 가슴이 찢어져요, 진짜. 그 신장이 하나 나간다는 거에 대한 심각성을 예. 모르는 거지 뭐. 내가 의미가 있는 사람한테 이걸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이걸 나 정말 겁없게도 본인의 신장을 팔아 신형 휴대폰을 산 17세 샤오왕은요. 휴대폰도 사고 태블릿 PC도 살 수 있다니. 아 어차피 신장은 2개니까 이 정도면 남는 장사지. 하지만 며칠 뒤 샤오왕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됐고 어머니가 추궁하자 뒤늦게 장기 밀매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평생 쓰는 신장을 판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기도 건강해지고 아주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았네. 그리고 8년 뒤인 2019년에 전해진 샤오왕의 근황. 불법 신장 적출 수술을 받을 때 감염된 수술 부위 때문에 건강이 급격히 악화. 결국 혈액 투석까지 받아야 하는 몸이 됐고요. 오랜 병원 생활로 경제적 어려움에까지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철이 없었죠 19일 공개합니다. 이것이 되고 싶었던 소년. 지난 1월 영국 그레이터 맨체스터주 갑작스런 복통을 호소하며 엄마와 함께 병원을 찾은 12살 소년 라일리 모리스는요. 장장 6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다행히도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Never, ever, ever. 혹시 뭐 그런 거 아니야? 슈퍼맨 되고 싶어 나르고 그런 거 아니야? 예전에 그냥 뭐 뒤에다 뭐 두르고 뛰어내리고 막 그랬잖아요. 아니 그냥 뭐 장난이면 좋지만 네. 방금 기사 내용이 6시간이나 수술을 받을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는데. 자, 사실 모리슨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처음 그의 상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뭐예요? 위에는 뭐 링같이 보이는데? 그 정체는 바로 자석.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무려 54개의 자석이 발견됐던 겁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54개면 네. 이거 뭐 강제로 먹인 거 아니야, 누가? 학대로? 철이 없었죠. 자석맨이 되고 싶어 자석을 삼켰다는 게. 평소 모리슨은 과학에 푹 빠진 호기심 많은 소년이었는데요.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궁금증 하나. 자석을 삼키면 내 배에 금속이 붙을까? 그 엑스맨의 그죠? 매그니토. 매그니토. 그리고 지난 1월 1일 이 말도 안 되는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모리슨은 직접 실험에 돌입. 작은 구슬 모양의 자석 한 묶음을 꿀꺽 삼켰는데요. 아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몸에 금속이 붙지 않고 아무런 효과가 없자 며칠 뒤 다시 한번 자석 묶음을 삼켰던 겁니다. 한 번 더 한 거예요? 한 번 더요. 그 들어간 자석끼리 붙겠다. 이 54개의 자석을 삼킨 뒤 복통이 시작되자 엄마 실수로 자석을 삼켰는데 너무 아파요. 모리슨은 엄마에게 실수로 자석을 2개 삼켰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한테까지 또 거짓말을 한 거예요, 지금. 혼날까 봐 혼날까 봐. 자석맨이 되기 위해 자석 54개를 삼킨 철부지 소년 모리슨. 2번 다시 이런 위험한 실험은 하면 안 된다. 제가 철이 없었죠 싶고 18일 공개합니다. 공포의 모모머리. 지난해 11월 한 동영상이 아르헨티나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Mira, tengo dos cabezas, 30 tiros, los voy a matar, llévame 총이에요? para Panamá, 아우, 막 쏘고 그러네. 아니 저거는 장난이어도 되게 심한 건데 지금 말하는 걸로 봐서는 장난도 아닌 것 같아요.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허리춤에 탄창을 차고 양손에 권총을 든 채 무려 살해 협박까지 하고 있는 이 소년. 이 충격적인 영상은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요. 논란이 일자 아르헨티나 경찰이 수사에 돌입. 투쿠만주의 한 빈민촌에서 영상 속 소년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총을 들고 난동을 부린 게 처음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당시 불과 12살이었던 소년은 일찌감치 범죄 세계에 입문, 그리고 소년이 속한 조직이 다른 마약 조직과 충돌을 빚자 해당 마약 조직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총을 들고 협박 영상을 촬영했던 것입니다. 아니 뭐 어릴 때 뭐 철없이 못 모르고 그 뭐 영화에 나오는 조직이나 건달들이나 이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뭐, 그렇지. 뭐 흉내내고 뭐 장난이라고 치고 근데 12살짜리 애가 진짜 조직원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태 심각성을 파악한 경찰은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로 소년의 부모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소년은 나름 가업을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소년이 들고 있던 총의 주인은요, 소년의 아버지. 그는 이미 다수의 전과가 있는 범죄자였습니다. 가업이라고 하면 또 좀 떳떳한 걸 얘기를 해야지. 이게 가업입니까 어떻게. 범죄자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소년의 아버지는 보호시설에 있는 아들을 몰래 탈출시키기까지 했고요. 그렇게 나온 소년은 지난 4월 동네 주민을 벽돌로 공격, 휴대폰을 강탈하는 강도짓을 벌여 또다시 세간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동네 주민들이 진짜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희가 오늘 주제가 철없는 행동이긴 한데 저 친구는 철이 없다기보다는 좀 불쌍하네요. 저런 환경에서 자라는 게 불쌍해요. 안타깝죠. 네. 총을 든 공포의 소년 강도. 단순히 한 아이의 철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부모 또 어른이라면 아이를 책임지고 바로잡아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철이 없었죠 싶고 17일을 공개합니다. 미국을 뒤흔든 해커의 정체는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 미 중앙정보국 CIA 그리고 미국의 핵심 수사기관인 미 연방수사국 FBI. 그런데 말입니다. CIA와 FBI의 심장이 탈탈 털리는 사건이 발생. 해당 사건으로 정보요원 수만 명의 신상 정보가 낱낱이 공개되고 말았습니다. 야, 간큰 해커네. 저 두 기관을. 사실 그게 뚫린다는 게 더 이해가 안 돼요. 2016년 2월 이 대담하고 간큰 해커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리고 상상도 못한 정체. 그는 영국에 사는 케인 갬블이라는 10대 소년이었습니다. 10대 소년이 CIA, FBI를 털었다고 이거 말이 됩니까? 믿기지 않는데요. 범행 당시는 15살이었습니다. 이 소년 갬블은요.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겠어? 2015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본인의 집, 자택에서 한 인터넷 업체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고요. 그리고 Hello? 나 CIA 국장 존 브레넌인데. 당시 CIA 국장 존 브레넌과 FBI 부국장 마크 줄리아노의 행세를 하면서 이들의 이메일 계정,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넘겨받았던 겁니다. 이후 갬블은 CIA와 FBI 국장, 부국장의 이메일을 해킹해 정보기관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확보. 어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군사 정보와 첩보 작전 계획 등 미국의 1급 군사 기밀을 입수했고요. 심지어 아, 이건 역사에 남을 최고의 해킹이 될 거야. 그는 무려 약 2만 명의 FBI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했던 겁니다. 좋은 머리도 아니고 잔머리네. 아니 과시욕은 적당해야죠. 네. 범죄잖아요 이건. 제가 철이 없었죠 싶고 14위 공개합니다. 명문대 의대생 딸의 은밀한 비밀. 잊지 말자. 나는 어머니의 자부심이다. 터키 안타키아에 사는 굴세렌 보즈쿠르트에게도 보기만 해도 배부른 딸이 있었습니다. 아유, 오늘 비도 많이 오는데 좀 쉬지. 안 힘들어요? 아유 힘들긴 우리 딸이 영국에서 공부하느라 더 힘들지. 내가 번 돈을 딸에게 줄 수 있어서 얼마나 좋다고. 아, 딸이 옥스퍼드 의대생이라고 했죠. 얼마나 자랑스러우세요. 영국 옥스퍼드의 의대생인 자랑스러운 딸. 메르베의 학비를 대기 위해 어머니 굴세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5년 넘게 공동묘지 앞에서 힘들게 꽃을 팔아왔지만요.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딸을 위해 기꺼이 헌신. 그리고 이 모녀의 사연은 올해 터키 한 방송에 소개되며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아이고, 몸은 힘드시겠지만 마음은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네. 예. 딸도 이제 저런 노력을 아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까요? 참 우리는 애만 잘 된다 그러면 부모들은 뭐든지 할 수 그러니까 있는 거 뭐든 같아요. 하지 뭐. 그렇습니다. 딸 메르베는 자신을 위해 고생하는 어머니를 위해 좋은 신경외과 의사가 되어 보답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그리고 방송 이후 옥스퍼드 대학엔 모녀의 사연에 감동한 사람들의 장학금 지원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그런데 메르베라는 학생은 우리 학교에 없는데요. 오늘 주제가 안심할 수 없는 주제예요. 알고 보니 명문대학교 의대생이란 타이틀은 모두 딸 메르베의 새빨간 거짓말.
메르베는 터키를 벗어난 적도 없는 데다 이스탄불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해왔고요. 심지어 그녀는 어머니를 속이기 위해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까지 보내며 무려 5년이나 어머니가 준 돈을 낼름 받아 쓰는 철없는 불효녀 그 자체였습니다. 그 학비가 얼마나 비쌌겠어. 엄마 허리가 휘는데. 돈도 돈이지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무너질 엄마의 마음이 난 너무 안타깝다. 그래, 차라리 모르셨으면 좋겠다. 아니, 의사 가운 입고 이렇게 사진 찍어 보내면서 죄책감이 하나도 안 들었을까? 단순히 철이 없다고 하기에는 엄마한테 너무 큰 죄를 지었다 이거. 아니, 근데 왜 거짓말을 한 거래요? 자, 불효막심한 딸이 명문대생 코스프레를 한 이유. 좋은 대학에 못 가면 학비를 안 줄까 봐 그랬어요. 하지만 엄마를 속상하게 해서 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야, 할 소리야 그게. 아유. 아니, 철도 없고 너무 머리도 나쁜 게 방송까지 했다는 그 방송은 왜 나가? 왜 나가? 관종이야? 일을 하면서 또 어머니 돈까지 받아 쓴 게 저는 진짜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좋은 대학을 가면 엄마가 좋아했겠지. 근데 좋은 대학을 못 가면 그것 때문에 뭐 엄마가 뭐 의절을 하겠어요? 분노하겠어요? 그냥 그래도 딸은 딸이지. 모든 자식은 어머니의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그 자부심에 걸맞는 정말 부끄럽지 않은 자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철이 없었죠 19, 12위를 공개합니다. 사라진 수술비의 행방은? 2016년 8월 12일 아르헨티나 카타마르카주의 한 경찰서로 걸려온 전화. 경찰 양반, 제발 내 수술비 좀 찾아주시오. 전화를 건 사람은 호아킨 오베헤로 할아버지였습니다. You just stay. 아니 수술비를 뭐 어떻게 잃어버린 거죠? 뭐 집에 어렵게 모아둔 돈을 누가 훔쳐갔던지. 아하. 예. 사실 오베헤로 할아버지는 서맥성 부정맥을 앓으며 언제 갑자기 심장이 멈출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고. 하루라도 빨리 심박동기 삽입술을 받아야 했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수술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 수술비에 보태세요. 할아버지의 딱한 사정을 안 이웃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당시 약 660만 원 상당의 수술비를 할아버지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이웃들 진짜 좋네. 미담이네요. 네. 이후 행여나 수술비를 잃어버릴까 도둑맞을까 걱정하던 오베헤로 할아버지는요. 수술비를 비닐에 넣어 마당에 묻어뒀는데요. 은행에 아이고. 가셔야지. 그럼 빨리 병원에 먼저 갖다 줘버리지. 그러니까 선입금. 네. 아니 뭐 은행에 넣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돈을 확인하기 위해 마당을 파봤더니 수술비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이걸 또 누가 가져갔을까? 아니 마당에 돈이 마당 땅 속에 있다는 걸 누가 알죠? 누가 본 거지? 잠깐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오호. 불안합니다. 그래요. 옆집에서 본 게 아닐 수 있어. 자, 다행히 곧바로 범인을 찾긴 찾았습니다만 범인의 정체가 할아버지의 뒷목을 잡게 만들었습니다. 오베헤로 할아버지가 수술비를 도난당한 그날 밤 경찰서에 또 다른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옆집에서 밤새 파티를 열고 있는데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리고 요란한 바비큐 파티장에 도착한 경찰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 바로 10대 청소년들이 바비큐, 술, 마약을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에 경찰 조사 결과 파티의 주최자가 바로 오베헤로 할아버지의 손자로 밝혀진 것이었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마당에 돈 봉투를 묻길래 그거 좀 꺼내 썼어요. 할말 하네요, 진짜. 할아버지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파티예요. 게다가 그 이웃들이 다 모아서 수술비 보태시라고 준 돈입니다. 다시 돈 모으기 전에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평생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철이 없어도 너무. 제가 철이 없었죠 19, 11위 공개합니다. 2018년 7월 31일 이탈리아에서 공개된 한 동영상. Mi danno la possibilità di comunicare per l'ultima volta con l'Italia. Io chiedo all'Italia di aiutarmi, che mi uccideranno se la cosa non si risolve in tempi brevi. E io chiedo di aiutarmi. 이게 보통 뭐 납치돼서
어떤 협박용으로 찍은 영상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무릎 꿇고 도움을 요청하는 남성은요. 2016년 10월 터키로 여행을 간 뒤 가족들과 연락이 두절됐던 이탈리아의 사업가 알렉산드로 산드리니였는데요. 그가 실종된 지 약 1년이 지난 2017년 12월 산드리니의 가족들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산드리니는 우리가 데리고 있어. 몸값 두둑하게 준비해 놓는 게 좋을 거야. 산드리니가 터키와 시리아의 접경지대에서 한 무장 세력에 납치돼 구금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던 겁니다. 아, 가족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미치죠. 그러니까. 예. 사람만 돌아와 다오라는 마음이었을 텐데. 이후 산드리니의 피랍 동영상이 공개되자 그를 자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이탈리아 외무부가 적극 협상에 나섰고요. 정말 다행히도 2019년 5월 약 3년 반 만에 산드리니는 그리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어우, 다행이네요. 그리고 당시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그를 구출한 이탈리아 정보당국의 수사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엔 어마어마한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뭐야? 지난 4월 이탈리아에서 전해진 충격 소식. 납치 자작극 꿈이다 실제 인질이 된 산드리니. 뭐라고? 자작극을 하다가 인질이 된 건 무슨 말이야? 이탈리아의 대테러 수사기관에 따르면 2016년 산드리니는요. 납치당한 척하다가 이탈리아 정부한테 몸값 받으면은 5대5로 오케이? 3인조 갱단과 셀프 납치극을 작당했던 겁니다. 게다가 갱단이 정부와 협상할 동안 산드리니는 한 빌라에서 편안하게 지내기로 입을 맞춰놓은 상황이었죠. 입이 많니 그래가지고. 아유, 생각이 짧다. 정말 돌머리다 돌머리야. 그러나 그의 단꿈은 금방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3인조 갱단이 산드리니를 데려간 곳은 편안한 빌라가 아니라 터키와 시리아의 국경 지역에 위치한 시리아 한 무장단체의 근거지. 그러면 걔네들 총 들고 있는 애들이 우리가 우리가 왜 오를 먹고 우리가 있어요? 왜 5밖에 못 먹죠? 이럴 수 있는 거거든. 일은 우리가 하는데 왜 얘한테 오를 주냐? 일도 아까운데 이럴 수 있어. 그들은 산드리니를 배신하고 실제 무장단체에 그를 팔아넘겼던 겁니다. 와. 아니 왜냐면 상황은 만들어졌잖아. 자기가 만들어놨잖아. 그 자기가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지. 팔아 넘기는 게 낫지. 이후 연기가 아닌 실제 인질이 된 그는 9제곱미터의 비좁은 방에 갇힌 채 약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얼마나 후회했을까. 개인을 넘어서서 이건 사회 전체에 엄청난 피해를 준 겁니다. 가족들 속 탄 거는 왜 생각을 안 할까? 그러니까 아휴, 이게 뭐 스스로 한 일이라서 참 자업자득이라고밖에 할 수 없네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셀프 납치극을 벌인 남성의 최후. 과거 자신의 철없는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는지 깨닫고 제대로 반성하길 바랍니다. 제가 철이 없었죠 싶고 8위 공개합니다. 오몸의 눈먼 은행 강도의 정체. 자, 이번 특종은요,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2019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길거리에 상하이 모두 검은 옷차림에 검은 복면을 쓴 은행 강도들이 나타났습니다. 강도가 CCTV에 찍힌 건가요? 남자 길거리 행인이었던 남자가 도망가잖아요. 혹시 총이라도 있을까 봐. 그렇지, 그렇지. 네. 건물에서 급히 뛰쳐나온 이들은 훔친 돈이 가득 든 것으로 추정되는 큰 가방을 들고 택시에 탑승했는데요. 차를 대놓기로 한 일당이 우리를 배신했단 말이야. 빨리 움직이지 못해! 때마침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은행 강도가 택시 운전사를 위협하고 있다며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잘했다. 자, 그리고 머지않아 무장 경찰들이 출동. 은행 강도들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그 일당 중에 잘했네. 배신한 사람이 있나 보다. 잘 됐네. 체포가 그래도 빨랐네요. 다른 사람들이 뭐 다치거나 하기 전에. 그러니까. 네.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는 그냥 장난 영상을 찍으려고 은행 강도 분장을 했을 뿐이라고요. 이들의 정체는 약 680만 구독자를 보유한 너튜버 앨런 스톡스와 알렉스 스톡스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스톡스 형제는 너튜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자극적인 컨텐츠가 필요하다고 판단, 단순 재미로 은행 강도로 위장해서요. 일부러 빠르게 뛰어다니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택시 운전사를 협박하는 등 연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너튜브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구독자 수가 680만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부담을 느낀 거야. 이제 계속 자극인 거예요. 더 재밌는 걸 만들어야 되니까. 단순 재미를 위해 강도 분장을 했다는 이들의 자초지종을 들은 경찰은 처음 저지른 지심을 감안해 경고 처분만 내리고 풀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을 풀어준 지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인근의 한 대학교에서 강도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다시 접수됐습니다. 대단하다. 그런데 다급히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보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뭐야? 또 니네 짓이야? 현장에서 똑같이 은행 강도 분장을 한 채 지나가던 행인들을 놀래키고 있는 쌍둥이 형제를 발견한 겁니다. 아유, 저거 정말. 아니 한번 봐줬으면 정말 아우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 반성을 해야지 어떻게. 집에 가야지. 똑같은 컨셉을 또 하니. 이게 봐주는 거에 양날의 칼인 건데 이 경우엔 나쁘게 작용한 거죠. 거봐, 괜찮잖아, 이 정도는 또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공권력 낭비된 거잖아. 또 그렇죠. 위험했던 거고. 그렇죠. 결국 쌍둥이 형제는 폭행, 위협, 사기를 통한 불법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요. 해당 사건의 담당 검사는 스톡스 형제가 벌인 일이 사람이 심각하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범죄였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스톡스 형제는 결국 범죄 행위를 모방하는 영상을 더 이상 제작하지 않겠다는 약속하에 벌금형과 사회봉사 160시간, 1년간 보호관찰 처분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철이 없었죠 싶고 7위를 공개합니다. 2015년 베트남에서 화제가 된 문제의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야? 뭐 이렇게 단체 운동회 같은 거였나? 그냥 웃고 친구들끼리 찍은 사진 아닌가요? 아무튼 환하게 웃고 있죠. 네. 기분 좋아 보이는데요. 좋아 보이잖아. 이렇게 사진만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사진을 찍은 장소가 문제가 됐던 건데요. 이들이 환하게 미소를 띠고 셀카를 찍은 곳은 다름 아닌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아니 웃으면서 셀카 찍었다고? 이 사진을 보고 사람들은 보고도 내 두 눈을 의심함. 철은 단체로 밥 말아 먹었냐? 라며 이들을 비난했는데요. 사람들이 비난한 이유. 장례식장에서 웃으며 셀카를 찍은 것도 문제였지만 이 장례식장이 다른 사람도 아닌 아버지의 장례식장이었던 겁니다. 네? 사진 속에 7남매로 추정되는 앳된 모습의 이들이 입고 있는 저 흰옷은 상복이었고요. 아, 손님도 아니었어요? 손님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철부지 자식들은 아버지의 관을 떡하니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까지 했습니다. 아 이거는 철이 없는 게 아니라 공포스럽다. 아니 이거는 약간 사이코패스 아니야? 어? 아니 뭐야 저게?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해당 사진과 함께 올라온 글입니다. 아, 안 돼. 아빠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됐어. 너무 기대된다. 아빠, 사랑해요. 뭐라고? 그러면은 좀 조심스럽게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렸다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 저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게 더 큰 기쁨이었던 거죠. 아 너무 이상해. 자, 이렇게 어린 7남매를 남겨두고 먼저 세상을 떠난 아버지. 과연 그는 7남매의 사진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철이 없었죠 싶고 4위를 공개합니다. 상금까지 걸린 이것 파티. 지난해 7월 미국 엘라바마주 터스컬루사에 거주하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아주 특별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모여서 파티하는 거 좋아해야죠. 아니요. 근데 지금 작년이라며. 그럼 코로나 때 아니에요? 자, 그렇습니다. 파티가 개최된 지난해 7월은 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던 시기로요. 미국 역시 당시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5만 2천 명을 훌쩍 넘기며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던 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사가 오가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엘라바마주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당국의 방역 지침을 완전 무시, 파티를 연 것입니다. 자기 혼자 아픈 게 아니라 남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저 지역사회 저분들이 다 퍼뜨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각자 집에 돌아가고 사람들 만나고 사회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모두가 예상하셨듯이 파티 참석자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역학조사 중 밝혀진 더욱 충격적인 사실. 사실 그 파티는요.
코로나19에 누가 먼저 감염되는지 내기를 건 파티였어요. 뭐라고? 감염되는 게 목표였어? 아, 이게 그냥 파티도 사실 황당한데 감염되기 위해 만든 파티다. 정말 황당하게도 이 파티의 정체는 코로나19 확진자를 파티에 초대한 뒤에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중 가장 먼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에게 상금을 주는 코로나19 먼저 감염되기 파티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파티가 개최된 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러시안 룰렛의 새로운 버전인 아메리칸 룰렛이야라며 거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개인의 선택을 뭐라고 합니까? 근데 이건 자기만 걸리는 게 아니라 남들까지 걸리는 걸 일부러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저런 파티를 만들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들, 보건당국, 노력하는 사람들 저거 사진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겠어요? 더욱 심각한 사실은 코로나19 봉쇄령이 해제된 뒤 미국 엘라바마 주뿐만 아니라 미 전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코로나19 파티로 불리는 기이한 파티가 유행으로 번졌다는 겁니다. 파티 참석자들은 코로나19에 대해 아니 만약 코로나19가 실제 한다면 그럼 누가 걸리는 거고 이게 어떻게 없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자기들은 나이가 젊으니까 건강하다 이렇게 간과한 거죠. 연령 불문하고 사실 코로나19는 다 걸릴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자만인 거고 거리두기 실천하고 마스크 쓰고 조심하시고 이런 분들 계신데도 저렇게 하는 건 참으로 끼얹는 거죠, 사회에다가. 방역 수칙을 간과하는 사람들에게 실제 코로나19 파티에 참석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한 한 30대 남성의 마지막 유언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말 철이 없는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가면 갈수록 정말 화가 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철이 없었죠 싶고 1위 후보 헤드라인 공개해 주세요. 제가 철이 없었죠 싶고 저 전 기자의 1위 후보를 공개하겠습니다. 지난 4월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의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센터. 두 남성이 백신 접종을 한 뒤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진 속의 두 명의 남성들은 말이죠. 얼핏 보면 노인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저 모습은 가짜, 모두 쇼였습니다. 아니 근데 그 쇼를 왜 하는 거예요? 멕시코는 지난해 1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 의료인부터 시작해 현재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기준 멕시코에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30만 명 돌파, 누적 사망자가 20만 명을 초과하며 멕시코 국민들은 여전히 코로나19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나도 빨리 백신 맞고 싶다고. 우리 내일 백신 맞을래? 나한테 방법이 있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싶었지만 30대이기 때문에 아직 접종 대상이 아니었던 두 남성은요. 백신 세치기를 계획. 백신 접종 대상인 60대로 보이게끔 노인 분장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은 머리와 눈썹을 하얗게 염색하고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최대한 가렸고요. 한 명은 몸이 불편한 척 휠체어까지 타고 백신 접종센터에 등장. 그리고 60세 이상인 아버지와 삼촌의 신분증을 도용, 사람들을 속여 백신을 접종했던 것입니다. 아버지하고 삼촌은 못 맞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와 삼촌의 백신을 세치게 한 거죠. 세치기할 게 따로 있고 지 아버지 맞을 백신을 지가 갖다 맞는데. 그들은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 체크를 위해 대기하던 중 그들의 목소리와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현장 직원에 의해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에 멕시코 검찰은 두 남성을 신분 사칭과 문서 위변조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배려라고는 모르는 이기주의자, 백신을 훔친 도둑과 다름없다라며 거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아니 빨리 백신을 맞고 막 면역 생기고 싶은 그런 마음 이해해요. 그러나 이런 방역 규정을 어기고 세치기한 건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저런 거 고민할 시간에 마스크나 잘 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3월 태국 28세 여성 A씨는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고 3살 딸을 데리고 고향 로이엣으로 향했는데요. 당시 A씨의 남편은 일을 해야 했기에 1살 막내딸과 함께
방콕 농캄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감히 내 전화를 안 받아? 어디 일해도 안 받나 보자. 평소 친구들과 어울려 술 마시기를 좋아했던 남편은 아내의 전화가 귀찮았던 건지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 A씨의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고요. 이에 화가 난 A씨는 남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분노 주제 때 했어야지. 저 고통스러운 아이가 물론 흐릿하지만 다 느껴지시죠? 당연하죠. 했나 봐. 좀. 자, 연락을 받지 않는 남편을 향한 아내 A씨의 복수. 바로 남편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기 위해 자신의 3살 딸아이를 학대하는 모습을 촬영, 남편에게 보낸 겁니다.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란 남편은 곧바로 아내 A씨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는데요. 당신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왜 애한테 화풀이야? 당신이 전화 안 받았잖아. 앞으로 내 전화 안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각오해. 그리고 영상통화 중 A씨가 보여준 충격적인 장면. 3살 딸이 대성통곡하며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전화 안 받는 화풀이 왜 애한테 해? 그걸 또 왜 또 무기를 삼아서 이용을 하냐고. 나 갑자기 머리가 막 아플라 그래. 아이가 고통받는 모습을 본 남편은 곧바로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요. 가족들은 여성을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신고, 아이는 친할머니 곁에서 안정을 취하게 됐는데요. 사태가 심각해지자 뒤늦게 시어머니를 찾아온 A씨.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아이 목을 세게 조른 건 아니었어요. 뭐가 아니야? 얼굴이 시뻘개졌는데 애가. 그녀는 딸의 목을 조르긴 했지만 힘은 주지 않았고 발로 몸을 밟긴 했지만 그저 살짝 발을 얹어놨을 뿐이라며 말도 안 되는 뻔뻔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우는 심용을 부탁한 것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 상황을 겪는 그 애를 생각해봐요. 정말 세상이 왜 이러냐. 2017년 6월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한 남성이 본인의 SNS에 깜짝 놀랄 사진과 글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리꾼들의 좋아요 세례를 받으며 인기 글로 등극했습니다. 불안하다 오늘은. 인기 글은 불안하다. 뭐 했길래. 자, SNS를 뜨겁게 달군 문제의 사진 지금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와. 이번 SNS 회사에서 무슨 진짜 탈퇴를 시켜버리든가. 무슨 그런데 빨리 좋아요 눌러. 1000개 못 받으면 바로 떨어뜨릴 거야. 쳐버리겠네. 1000개. 좋아요 1000개가 되지 않으면 곧바로 아이를 떨어뜨릴 거라며 사람들을 협박하는 글을 게시했던 겁니다. 아니 좋아요가 뭔데 진짜. 아니 좋아요가 뭔데 너한테 네 인생에. 게다가 그 사람의 정체는 아이의 친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해당 글이 문제가 되자 저 베란다 아래 보호 장벽이 있었다고요? 안전했다고요? 라며 정말로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내놓았는데요. 결국 알제리 법원은 아이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상황이었다고 판단. 문제 남성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야 이거는 뭐 철이 없고 뭐 이게 아니라 이거는 범죄예요. 아동학대고 아까 그 저기 지 딸 목 밟은 애랑 그냥 똑같은 거예요. 저런 파렴치한 짓을 벌이는 사람들은 죗값을 톡톡히 치러야 할 겁니다.